박수님 할머니 78세. 새벽 4시에 깬다. 습관이다.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다. 당연하다.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깼으니까. 밥을 지으려고 주방에 간다. 손이 떨린다.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허리도 아프다. 밥을 한 주걱 떴다. 밥 위에 반찬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얹는다. 김자반, 고추장.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밥만 먹는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본다. 아파트 9층. 앞에 공원이 보인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대부분 중년의 남녀들이다. 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도 보인다. 할머니는 누구와 함께인가? 아무도 없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2, 딸 1. 총 3명의 자식이 있다. 첫째 아들 서울에 산다. 둘째 아들 인천에 산다. 딸 부산에 산다. 할머니는 서울의 첫째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혼자라 외로워. 병원도 가야 하고. 한번 와볼 수 있을까? 첫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난 바빠. 자기 건강 관리하고. 요즘 요양원들 많잖아. 거기가. 할머니는 말했다. 요양원은 돈이 많이 들어. 엄마 연금만으로는 못 가. 아들이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힘내. 전화가 끝났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도 다 바빠. 엄마가 알아서 해. 딸에게도 전화했다. 엄마, 부산에서 가기 너무 멀어. 올라올 형들이 있잖아. 할머니는 혼자였다. 할머니가 아팠다. 폐렴으로 입원했다. 치료받고 나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게 싫었다. 혼자니까. 할머니는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집에 나왔는데 좀 와서 챙겨줄 수 있을까?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난 정말 바빠. 회사 일이 많아. 할머니가 말했다. 아들, 엄마가 아팠는데.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넌 우리를 낳아주고 키웠지. 그건 감사한데. 이제 내 인생도 있어. 왜 자꾸 우리한테 의존해?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둘째 아들도 비슷했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나? 자식들한테 자꾸 매달리면 안 돼. 딸은 더 냉정했다. 엄마, 형들도 못 가는데 내가 부산에서 올라가?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다. 자식들은 이미 엄마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본다는 걸. 할머니는 혼자 병원을 다녔다. 버스를 탔다.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자신의 몸이 버텨질 리가 없었다. 그래도 다녔다. 혼자여야 했으니까. 밤이 되면 할머니는 창밖만 봤다. 이웃 아파트들을 봤다. 불이 켜진 방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럼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자식들을 낳고 키웠다. 모두 대학을 보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할머니는 손주들도 봤다.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늙었다. 그리고 혼자가 됐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결심했다. 법을 찾아가기로. 법원 앞에 서는 일은 처음이었다. 변호사를 만났다. 제 자식들이 저를 돌보지 않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한국법은 명확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는 모든 전화를 기록했다. 아들들의 거부, 딸의 냉정함, 병원 진단서, 외로움 속에서 쓴 일기들, 계좌에 입금된 적 없는 자식들의 생활비 흔적.
변호사가 말했다.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 법정이 조용했다. 첫째 아들이 들어왔다. 그 다음 둘째 아들. 그 다음 딸. 모두 어색해했다. 판사가 물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생각보다 독립심이 약해서. 판사가 자른다. 법을 모르십니까? 한국민법 제774조. 직계혈족과 부부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가 계속했다. 피고인들 자식들은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인 첫째 아들은 월 200만 원을 부양비로 납부합니다. 피고인 둘째 아들도 월 200만 원. 피고인 딸도 월 150만 원. 총 월 550만 원의 부양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피고인들이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첫째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부당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정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미 나가고 있었다. 둘째 아들과 딸도 얼굴을 붉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첫 달에 550만 원이 할머니 통장에 입금됐다. 할머니는 울었다. 이제 생활이 가능했다. 더 이상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닐 필요가 없었다.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좋은 약도 살 수 있었다. 할머니는 요양사를 고용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요양사가 와서 할머니를 도왔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요양사와 대화를 나눴다. 내 자식들이 날 버렸는데 법이 날 구해줬어. 요양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에요. 1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이제 법원 앞에 자주 간다. 하지만 자신의 일로가 아니라 다른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은 노인들과 만났다.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신다고요? 저처럼 법원에 가세요. 한 70대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말 이길 수 있나요? 할머니가 웃었다. 법은 공정합니다. 당신이 맞으면 법도 당신 편입니다. 3개월 뒤 같은 법원에서 그 70대 할아버지가 이겼다. 자식들이 부양비를 내야 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웃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 싸웠다. 함께 이겼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 하지만 법에 의해 구원받은 노인. 그리고 이제 다른 노인들을 구하는 노인이 됐다. 현관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남편의 사진. 할머니가 말했다. 여보 봤어? 나 이겼어. 혼자가 아니었어. 법이 있었어. 창밖을 보니 또 다른 아파트가 보인다. 또 다른 혼자인 노인이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전 박수님입니다. 당신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셨다고요? 저랑 같이 법원에 가시죠.